네,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할 텐데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김여사 특검법이 이제 통과된 상황인데 이 정치권은 지금 이 얘기로 저희가 첫 번째 주제 이 내용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일부 매체가 보도했는데 자, 거기에 더해서요 22대 총선에서 이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 폭로를 조건으로 개혁신당 측과 이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 이런 의혹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한번 짚어볼 텐데, 자, 서 변호사님, 일단 이 먼저 김 여사가 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근거 중 하나가 이 통화 녹음이 일단은 나타났는데, 이 경남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치 전문가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이 통화 녹음 중에 나오는데, 명 씨가 이 대통령 부부와 통화해서 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제주에도요. 네.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윤석열 대도 친하다고요. 네. 허풍 뜨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지역마다 있습니까? 제주에도 많다니까요. 이 말은 이제 자기들이 선거철 되면 브로커들이나 뭐 컨설턴트라는 사람들도 내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니까 좀 이게 부탁해서 공천에 도움 줄게. 이런 이제 허풍 뜨는 주장하는 그런 분이 많아요. 네. 우리 옛날에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가 내한테 오빠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게 김 여사한테 부탁해서 구명해 줄게. 이런 게 수없이 많아요. 제 말은 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게 뭐 김건희 여사 음성이 나오거나 예. 이러면 이게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내가 뭐 김 여사 윤석열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나 친하다. 예. 얘기하면서. 이런 거는 이게 아무런 증거의 가치가 저는 전혀 없다. 허풍쟁이 하나에 불과하다 봅니다. 그렇군요. 강선필 대변인 어떻게 궁금합니다. 명태균 씨 뭐 허풍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빙성 있는 보도라고 보시는지 어떠십니까? 네, 뭐 서정욱 변호사님의 주장에 저는 일견 동의합니다. 정치권에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뭐 광역단체장 특별보좌관이 5천 명씩 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왜 우리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이렇게 허풍쟁이가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뭐 이종호 씨 같은 네. 경우도 결국은 허풍이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허풍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을 하셨던 분이에요. 김 여사의 초청으로. 그리고 이분이 누구 옆에 계셨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신 윤기준 교수 옆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의 아들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네.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고 아무나 초청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명태균 씨는 이 TK 지역에서 무관의 재앙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공직을 맡은 적은 없지만 혹시 만난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없죠, 당연히. 네. 근데 일단 이분이 여론조사에 조금 특기가 있으시고 네. 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네. 이분이 사안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선이 남다르신 분이다라고 해서 이준석 의원과도 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친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분이 있다. 상당히 정치권의 숨은 실력자였다. 그래서 이분의 말을 허풍으로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서 변호사님 이 2002년 재보선 때 같은데 일단 실제로 통화 다음 날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 후보로 공천된 사실 공개됐고 이게 또 당선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때 저도 이게 김여선 될 줄 알았어요. 어허. 그때는 이게 여성을 해야 된다. 여성 의원이 없었잖아요. 김 의원이 될 줄 알았다. 근데 원래는 이제 다른 분이 좀 약해요. 뭐 도의원 출신이. 뭐 여성끼리 붙은 거죠. 예. 후보에서. 그러니까 중진 이분이 오선 아닙니까? 아니 저도 다 알고 일반 정치에 관심만 좀 있으면 김영선 후보가 그때 된다는 거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이게 뭐 대단한 정보입니까? 그럼 우연히 김영선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확인해서 마치 이게 본인이 시gn해 준 것처럼 일단 국민 얼마든지 후보가 생생내기 좋잖아요. 강세 지역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미 그때는 다 이게 김영선 후보로 언론 찾아보시면 가장 이게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총선 공천 한창이던 2월 18일에도 이 명태균 씨가 이 같은 지인과의 통화에서요,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라고 하면서 여사가 직접 전화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네. 이 명 씨가 김 여사로부터 이 김 전 의원 공천 배제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의혹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되든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증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네. 김영선 전 의원이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관련자인 명태균 씨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도는 되지만 다 부인. 맞습니다. 의혹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게 왜 신뢰성을 갖고 의심을 갖게 하냐. 우리 서정 변호사님께서는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유력한 후보였다라고 하지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이분이 자기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거기에 가서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왜 거기에 갑자기 공천을 받았을까? 당시는 7군데 재보궐이 많이 열린 미니 총선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음성이 공개되면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컷오프 있잖아요. 네. 이번 총선. 이번 총선에 하위 10%는 컷오프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하위 10% 어떤 의원이 받았나? 네. 다 이게 찌라시 형태로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만 이게 그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대상인지 알았을까요? 제 주위에도요. 제 후배도 그 지역에 내려간 사람도 있어요. 왜? 컷오프 될 거니까. 이 김영선 의원이 옛날에 그 일본의 해류 있죠. 이거 노량진에 가가 수족관에 물을 마신 분 아닙니까? 아하. 근데 공천이 되겠습니까? 지역구 활동이 미비해서 하위 10%에 있다는 거는 다 명단이 돌았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게 다 아니까 컷오프 됐다. 이걸 마치 김여사 통이 아는 것처럼 또 이게 허풍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새롭게 엄청난 고급 정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당시 험지 출마 내세우도 일단 경선 기회를 못 받아서 지난 2월 29일입니다. 총선 전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과 만나서 지리산 7불사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어쨌든 이 개혁신당 비대 순번 1번을 달라 이런 거래가 나왔었고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 개혁신당 층에서는요. 이게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며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뭐 민주당 요즘 방송 보면은 되게 막 저한테만 뭐라 그러면서 예. 예? 이준석은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는 거냐? A 의원, B 의원은 봤다는데 이러거든요. 봤어요? 문자? 그러니까 거기서 A 의원 전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 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 메시지 그 캡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고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뭐 몇십 명이 봤다고 하면서 하는데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 개입을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집 사람도 전혀 만나주질 않다가 예.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네. 강선필 대변인. 네. 일단은 이 상황을 다 보면은 뭐 공천 개입인 것도 좀 애매하다고 인석 의원 얘기하고 있고,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례를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뭐 당사자들 앞서 얘기했지만 다 부인하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도 후속 보도가 나올 겁니다. 정가에서는 이미 파닥에 누가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도 지금 뭐 파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결론은 이 의혹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으려면 그 보도가 나올 것이고 보셨습니까? 저는 뭐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어. 최초로 우리 앵커께서도 기자시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사에서 이런 걸 보도를 할 때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그걸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군부를 피우고 보도했겠습니까? 그건 쉽지 않죠. 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합리적으로 없을 수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의혹만 없을 제기할 수도 있지요. 예. 하지만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개혁신당 비례 순번 1번을 달라면서 민주당이 본인을 뭐 공격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총선 때 그 바쁜 시기에 이준석 의원이 또 출마한 곳이 얼마나 험지였습니까? 그런데 그 지리산 산자락까지 가가지고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를 만나가지고 비례대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완결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이준석 의원이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아마도 그때 당시 현역이 개혁신당이 4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추가되면은 선거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다. 근데 내가 안 된다라고 잘랐다, 막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도 완결성이 처음에 떨어진다라고 소극적으로 나왔던 것은 네. 아마도 김영선 의원과 개혁신당이 총선 전에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내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을 것 서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김영선을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일단 만난 거다. 만나는 게 뭐 이상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이제 그 언론사가요 근거 없이 폭로이 많아요. 옛날에 김대엽 병풍부터 최근에 대장동에 뭐 윤석열 몸통이다 커피 한 잔 타주고 보냈다. 전부 이게 보도한 언론사 아닙니까? 전부 이게 다 근거를 가지고 진실만 보도한 게 아니에요. 가짜 뉴스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고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준석 저는 대표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이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역으로 보자고요. 만약에 제보가 신빙성이 있었다면 거래했을 거 아닙니까? 진짜 김영선 의원이 준 정보가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게 확실하다면 1번이든 3번 주고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애매하다. 근데 내용이 확실한 게 없으니까 1번, 3번 안 줬다 이런 변명 아닙니까 지금? 이게 새 정치입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 개입한 걸 폭로하면 김영선 의원을 1번 주는 게 이게 개혁신당의 정당한 겁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아주 그 이준석 대표는 반성해야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미수의 뭐 미수라기보다 부실하니까 1번 안 줬지만 역으로 뒤집어 보면 완전히 증거가 충분했다면 1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추악한 뒷거래다. 이걸 말씀드리고 네. 가장 문제는 이제 김영선 의원이죠. 5선까지 하신 분이 공천 탈락했다 해서 추악하게 뒷거래해서 내가 비례로 한 번 더 배치 더 달아보겠다. 네. 이거 바꿔야 돼요. 이런 게 옛날에 자유통일당의 1번도 황보성이 이분도 이게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왜 1번 주냐? 비례정당이 순번 올리려고 현역이 있으면 상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아마 이게 돈이 다르서 현역이 5명이냐 4명이냐 이게 보조금이 확 다르잖아요. 선거 보조금이요? 예, 제 말은 이게 보조금이나 비례 정당의 순번 상위로 가려고 현역에 대해서 이런 뒷거래가 있는 이게 우리 추악한 정치판 개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고 그렇군요. 뭐 후속 보도가 아마 나올 것 같으니 한번 저희가 한번 차근차근 더 한번 후속 보도 한번